삼촌, 저 안 괜찮아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울려 퍼진 떨리는 목소리. 23 청년 에릭 조가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은 전화 너머 상대는 바로 특수전사령관 조태영 중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과 12시간 후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전학교가 군사경찰에게 급습당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조태영 중장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이게 훈련이라고? 조작된 기록들, 누락된 CCTV, 그리고 한 젊은 특전부사관 후보생을 향한 체계적인 괴롭힘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조국을 지키겠다며 특전사에 지원한 한국계 미국인 청년. 그가 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을까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중 하나인 특전사령관이 모든 것을 걸고 나섰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아닙니다. 한 청년의 용기가 어떻게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특수전학교, 선서식이 한창입니다. 특전부사관 후보생들이 일제히 오른손을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군인 선서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후보생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에릭 조라는 이름의 23 청년이었습니다. 에릭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명문대학교에서 군사학을 전공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미군 장교나 정부기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곳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특전부사관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선서를 외치는 에릭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한국어 발음에서 미묘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다른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동기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동기는 대체 누구일까? 사실 에릭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의 안보 현실을 깊이 공부하면서 그는 점점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목격하면서 그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닌 실제 수호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조상들의 땅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에릭은 생활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모두 잠든 사이 그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한국어 문법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집중하는 그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동기들과 대화할 때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에릭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한국어 실력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단어를 찾느라, 사전을 뒤적이느라 새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인정받는 특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배경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은 그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대 서류에서 보호자 연락처란에 조태영 중장이라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에서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생활관 동기들도 그가 누구의 조카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태영 중장은 에릭의 외삼촌이었습니다. 현재 특수전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그는 원래 소장이었지만 최근 개편 이후 중장으로
진급하여 특전사 사령관 자리를 연속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군 내에서는 강직하고 원칙적인 지휘관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지원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이것이 에릭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권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노트 첫 페이지에는 이런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자. 나는 한국인이다. 시퀀스 2 중심 갈등 제시. 하지만 에릭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상진 중사라는 훈련교관이 에릭을 유난히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진 중사는 특전 부사관들을 훈련시키는 베테랑 교관이었습니다. 야, 미국에서 온 귀공자.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그렇게 느릿느릿해? 박상진 중사는 35살의 베테랑 교관이었습니다. 그는 정신력은 체벌로 만든다는 극단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릭처럼 외국 배경을 가진 후보생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특전사는 순수한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신성한 임무였습니다. 미국에서 편하게 살다가 여기 와서 군인 놀이하는 거냐? 진짜 특전사가 뭔지 보여주마. 박상진 중사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에릭을 변호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상진 중사의 괴롭힘은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식사 시간에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에릭만은 항상 시간에 쫓겨야 했습니다. 구보 시간도 에릭에게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장비 점검에서도 에릭의 것만 더 깐깐하게 검사했습니다. 이놈은 결국 낙하산일 거야. 높은 사람이 뒤에 있을 거라고. 부대 내에서는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진 중사가 의도적으로 흘린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억울함을 참아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박상진 중사의 괴롭힘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릭의 체력 측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의무대 방문 기록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관들에게도 에릭을 까다롭게 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후보생들은 약하면 버린다. 이게 진짜 특전사 정신이다. 특히 저런 외국 냄새 나는 놈들은 더 엄격하게 해야 해. 이것이 박상진 중사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후보생들을 인간이 아닌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그의 주된 표적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차별적 대우에 에릭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정욱 대령이었습니다. 해당 부대의 대대장인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적 중심의 평가 시스템에만 집착했고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은폐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대의 평판이 후보생들의 인권보다 중요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탈락률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것이 노정욱 대령이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훈련 일지가 조작되고 CCTV 녹화 내용이 의도적으로 누락되는 등의 은폐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특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미국에 있었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에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상태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막에이 시퀀스 3첫 시도와 실패. 에릭은 묵묵히 참고 견디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체력 테스트에서도, 사격 훈련에서도, 전술 훈련에서도 그는 다른 후보생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체계적인 군사 교육이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야간 전투 훈련에서 에릭의 실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지형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고 전술적 사고도 남달랐습니다. 동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력이 오히려 박상진 중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진 중사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에릭의 실제 기록은 조작되어 체력 미달로 표시되었고 그가 의무대를 방문한 기록들도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에릭이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더욱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이상하다. 이 후보생의 실제 능력과 기록이 너무 다르다. 이뮤나 대위가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부대 내 의무장교이자 군의관이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에릭의 상태를 관찰하던 그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에릭의 실제 체력과 기록상의 체력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신력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조직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뮤나 대위는 에릭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그녀의 보고서는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노정욱 대령은 문제를 키우지 말라며 그녀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에릭과 같은 기수로 입대한 김대현 하사는 복잡한 심경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릭이 당하는 괴롭힘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위계 질서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40km 야간 행군 중에 에릭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그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에릭은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해야 합니다. 이뮤나 대위가 즉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에릭은 헬기로 인근 군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탈수 상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근육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였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정상적인 훈련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이었습니다. 에릭의 상태는 단순히 훈련이 힘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괴롭힘과 영양 공급 차단의 결과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에릭은 의식이 돌아온 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철저히 숨겨왔던 연락처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안 괜찮아요. 에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퀀스 사중간 위기. 전화를 받은 조태영 중장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에릭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그는
더 이상 조카의 의지를 존중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수전사령관으로서의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에리가 지금 어디에 있니? 바로 가겠다. 조태영 중장은 특전사령관의 권한을 사용해 즉시 헬기를 띄웠습니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에릭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삼촌, 저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약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에릭은 여전히 자신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태영 중장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조태영 중장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임윤아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세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탈수, 영양실조, 근육 손상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훈련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증상들입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도적인 급식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의 진단 결과를 들은 조태영 중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특전사령관의 지휘 통제권을 발동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대를 급습한다. 군사경찰을 즉시 소환하라.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 조태영 중장은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에릭의 외삼촌이기 이전에 특전사를 책임지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부대 급습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CCTV 녹화 내용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었고 훈련 기록이 체계적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에릭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급식량 조절, 훈련 시간 조작, 의무대 방문 기록 삭제 등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체계적인 가혹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박상진 중사의 비인간적인 훈련 방식과 노정욱 대령의 은폐 행위가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김대현 하사는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에릭이 당하는 괴롭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막비, 시퀀스 오복수의 씨앗, 조태영 중장의 급습과 수사 결과는 곧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론은 조태영 중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언론은 사건의 본질보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집중했습니다. 특전사령관, 조카 감싸려다 특전사 전체 흔들어. 혈연 관계 이용한 부당한 개입 논란. 군 기강 해치는 사적 감정 개입.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조태영 중장의 정당한 조치가 사적인 감정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묻혀버리고 오히려 조태영 중장이 공정성을 해친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추긴 것은 장기훈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특전사령부 법무실 소속으로 조태영 중장의 참모였지만 자신의 승진을 위해 언론을 통해 내부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배신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령관의 이번 조치는 조카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한 군 지휘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훈 소령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태영 중장은 공정한 지휘관이 아니라 혈연을 이용한 부정한 권력자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 기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전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도 조태영 중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력도 거세졌습니다. 한편 군사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승재 대위가 이끄는 수사팀은 제3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 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오승재 대위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진 중사의 가혹행위는 에릭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 몇 년간 여러 명의 후보생들이 비슷한 이유로 중도 포기하거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임윤아 대위도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습니다. 저는 의료진으로서 에릭 후보생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의 증상은 정상적인 훈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와 수면, 부족, 극도의 스트레스 증상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도 여론의 악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조태영 중장의 사적 개입에만 집중했습니다. 조태영 중장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정당한 조치가 오히려 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시퀀스 6절망의 바닥. 결국 국방부는 조태영 중장에 대한 보직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론과 정치적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야당 의원들은 조태영 중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태영 중장, 특전사령관직 정지. 공정성 논란 일파만파. 군 기강 해친 사령관, 결국 보직에서 물러나. 특전사 내부의 민낯 드러내. 시스템 전반 재검토 필요.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조태영 중장은 하루아침에 군내에서 실세에서 몰락한 인물로 전락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기훈 소령은 계속해서 언론에 정보를 흘렸습니다. 사령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공적인 판단에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전사의 전통과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조태영 중장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조태영 중장은 정의를 실현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부정한 사람으로 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의 압력이었습니다. 조태영 중장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에릭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며 그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삼촌, 저 때문에 삼촌이 이렇게 되신 건 아니죠? 저 때문에 삼촌이 모든 걸 잃게 만든 건 아닐까요? 제가 그냥 참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에릭은 자신 때문에 조태영 중장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냥 참고 견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조태영 중장은 여전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에릭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내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일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조태영 중장도 인간이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비판과 정치적 압력 속에서 그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받는 시선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뜻밖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막 시퀀스 7 진실의 반격. 에릭이 회복된 후 그는 군사경찰에 모든 사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진 중사는 저를 외국계 후보생이라며 지속적으로 차별했습니다. 급식량을 줄였고 훈련 시간을 조작했으며 의료진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에릭의 증언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과 가혹행위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현 하사도 드디어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에릭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후보생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것은 정당한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저는 지켜만 봤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임유나 대위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증언을 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정상적인 훈련으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가혹행위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고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후보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해시태그 정의로운 특전사령관, 해시태그 군인도 사람이다. 해시태그 진실은 승리한다. 해시태그가 SNS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조태영 중장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령관이 조카를 감쌌다고? 아니다. 그는 군대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진짜 용기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런 사령관이 있어서 우리나라 군대가 발전하는 것이다. 한 네티즌의 댓글이 수만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조태영 중장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나섰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려는 용기 있는 지휘관을 지지합니다. 국방부도 이런 여론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더 이상 조태영 중장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기훈 소령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태영 중장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령관님의 조치는 정당했습니다. 제가 승진 욕심에 사로잡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론에 흘린 정보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퀀스 8 정의의 집행. 결국 국방부는 조태영 중장을 특별개혁TF의 수장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는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강군의 시작입니다.
조태영 중장이 개혁회의에서 선언한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군대 문화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부대에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박상진 중사는 가혹행위 및 명령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의 비인간적인 훈련 방식과 차별적 행동들이 모두 법정에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동료를 괴롭힌 당신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군인 정신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입니다. 군사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박상진 중사는 중징계 처분과 함께 전역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전통적인 훈련 방식이라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정욱 대령도 지휘방기 및 증거은폐 혐의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적에만 집착하며 부하들의 고통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침묵은 폭력과 같습니다. 지휘관의 무관심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최종 평가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에릭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특전사 복귀를 자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진짜 특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일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공정한 환경에서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에릭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강해지기 위해 입대한 후보생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특전사로 남는다. 이것이 에릭의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강한 군인이 아니라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조태영 중장은 조카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 군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 이제 진짜 특전사가 될 준비가 됐구나. 그는 에릭이 단순히 조카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에릭은 새로운 부대에서 동기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진정한 군대 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동기들은 에릭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다. 조태영 중장의 이 말처럼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자신이 꿈꿔왔던 진정한 특전사가 되었습니다. 특전사 생활관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렸습니다. 강한 군인이 아니라 올바른 군인이 되자. 이렇게 한 청년의 용기와 한 사령관의 정의감이 만나 군대 전체를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늦게 드러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애국은 나라를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임을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